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한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한식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실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한식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 일단 한식님 오늘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해주실 이야기가 보험사에 진짜 있는 일인 거죠? 그렇죠.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잠깐 좀 여쭤봤었는데, 한 25년 전 꽤 옛날의 이야기더라고요. 이야, 좀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 또 이런 이야기겠네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저는 과거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고요.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대 8이라고 해서 되게 좀 천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보험팔이, 폰팔이, 차팔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정작 보험 설계사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영업의 꽃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차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실물을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 생명보험이 한 240회, 그러니까 총 한 20년 납, 언제까지 만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20년 동안 나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맞아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오래 다니신 보험 설계사님들을 살펴보면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네. 하나같이. 정말 이분은 사막이 떨어져도 히터를 팔 수가 있고 북극에 떨어져도 냉장고를 팔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적으로 일단 되게 본인 스스로가 좀 단정하고 어느 정도 용모가 이제 좀 잘 꾸며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점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원수사는 복장 규정이 있어요. 여자는 흔히 귀종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험 설계사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투피스 정장, 바지 정장, 아니면 이제 단발머리, 아니면 좀 쇼컷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 지점에 네. 참 이런 요건들이 출중하게 맞아 떨어지는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이 언니 이름은 돌순이라고 할게요. 이 언니가 외적으로도 그런 기준이 정말 부합하는 사람이었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보통 매력이라고 하면 남녀간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정말 주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영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보험 설계사는 수익 구조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내가 보험 상품을 팔아서 여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커미션을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귀족님들도 가끔 일자리 구할 때 보험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쉽게 구해요. 그리고 신입이 들어오고 잘하면 다들 아이고 잘했어, 너무 예뻐, 아이고 고생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 얘가 잘해야 나도 덕을 보니까. 그렇지. 경쟁 구조가 아니네. 경쟁 구조는 맞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고객님이 겹치는 경우.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고객님들은 그 고객님 주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파리떼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험 상품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왜 네가 껴드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다들 누가 뭐요 하면 잘했어, 기특해, 수고했어 이러는 좀 풍조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돌순이 언니는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팀 내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팀 내에 연배가 좀 지긋한 다른 설계사님이 그런 커미션을 받는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커미션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악습이기도 해요. 네. 악습이기도 한데, 그리고 보험업법상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부리시기는 하셨는데, 이 관행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봤을 때는 A부터 B가 관행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A부터 C에 가까운 B가 관행이야 라고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욕심을 좀 과하게 내신 거죠. 근데 이 돌순이 언니는 이걸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차게 막 뭐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연장자이신 분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겠죠. 나이도 내 딸뻘이고 한마디로 정말 애긴데, 얘도 뭐 영업을 한 3년 5년 했다 치지만 진짜 애긴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이 돌순이 언니는 아니 언니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네. 근데 각 지점에 팀이 한 4개, 5개 있으면 처음에는 한 팀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니까 다른 팀은 뭐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쉬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르 이렇게 됐던 이야기들이 점점 언성이 커지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지점장님도 중간에서 정말 난처하시겠죠? 오래되신 분을 다독이자니 돌순이 언니가 조금 그렇고, 그것도 돌순이 언니를 놓을 수 없어요. 이 돌순이 언니는 저희 지점에서 영업으로 탑이었거든요. 야, 이거 어렵다. 그렇죠. 정말 오. 어렵죠. 그래서 지점장님도 좀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좀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어정쩡한 사이에 결국 2분 중에 한 분이 팀을 나가게 됐어요. 네. 결국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돌순이 언니가 이겼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 연장자이신 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지점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한쪽은 지는 해고 한쪽은 정말 막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 돌순이 언니를 잡아야 앞으로 자기 지점의 뭐 미래도 밝아질 테고, 이 돌순이 언니 같은 사람이 팀장급이나 매니저급으로 올라가면 더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테고, 그래서 결국엔 돌순이 언니 편을 들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연장자분은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괘씸하겠죠. 정말 많이 괘씸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일단 팀에서 나갔잖아요. 네.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도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왜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돌순이 언니도 몰라,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걸,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쫓았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자분이 정말 한 20년 이렇게 몸담아서 일을 하신 분인데 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 구석에 이 지점 자체가 대략 30평 뭐 요 남짓한 공간이 한쪽에서 정말 암흑 오라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이제 저희 같은 말단들은 약간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돌순이 언니가 되게 활기찬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되게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목소리 크고, 정말 이 언니 옆에 가면
네, 언니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막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막, 언니 괜찮아요? 이러면, 한시간아, 요새 머리가 너무 아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뭐야, 언니 뭐 전날 술 먹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록 이 언니가 계속 정말 심한 편두통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옆에서 보기가 좀 딱할 정도로 어느 딱 날짜가 지난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언니가 머리가 아픈과 동시에 이 언니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귀족님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애들이 잘 놀다가 팔이 잘 빠져요. 예. 그리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자주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정도가 있잖아요. 이 언니 아기가 정말 일주일에 2번, 3번. 네.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팔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애가 어깨 쪽지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언니는 점점 이제 영업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일 좀 하려고 하면은 전화 와서 어머니 뭐 누구가 팔이 빠졌어요. 이래서 또 애 데리고 정형외과 갔다 오고. 네. 이 언니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그런 식으로 있던 와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는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기 직전에 봤던 것 중에 조금 놀랐던 게 이 언니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서 새소리가 들린대요. 새소리가 막 들린대요. 예. 근데 때마침 저희 그 당시 지점장님이 뱃소리가 새소리였거든요. 한날 이제 그만두기 한 일주일 전쯤에 사무실 다 같이 앉아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 언니가 이러면서 막 정말 히스테릭한 비명을 막 지르면서 지점장님 핸드폰을 그대로 바닥에 내리 꽂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언니가 막 머리를 감싸주면서 하지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너무 놀라고 벙찌고 정말 눈이 이렇게 돼서 쳐다보는데 일단 이 언니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고 정말 신경쇠약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지점장님도 놀라고 일단 자기 핸드폰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그 언니를 막 달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점점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저희 지점 탑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지점에서 탑을 찍었던 이 언니가 2등, 3등, 4등 뭐 쭉쭉쭉쭉 추락을 하더니 저희 이제 영업을 할 때 최소한 맞춰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최소한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도 못 맞추게 된 거예요. 오. 이게 차이가 이 언니가 정말 실적이 좋았었던 때랑 이 기본 실적이랑 거의 10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 자, 급추락을 하게 됐죠. 약간 지점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했고, 네. 퇴사를 했는데 한 2달인가 3달인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 언니를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정말 젓가락에 만두피를 걸치면 만두피가 밑으로 처지잖아요. 예. 젓가락 너무 말라서. 개가 있고 거의 그 정도예요. 예. 살가죽이 처지는 게 보여요. 이 언니가 원체 예뻤고 이제 뭐 날씬하고 몸매도 되게 신경을 써서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옷도 잘 입고 그러던 사람인데 옷이랑 뭐 살가죽이 거의 뼈에 걸쳐져 있는 느낌? 그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안색도 너무 나쁘니까 이거를 감추려고 또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조화가 어떤 건지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차마 아는 척을 제가 못하고 그냥 쓱 피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이 지점에 남아있는 다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냐고? 네, 그쵸. 네. 언니 안녕하세요. 저 한식인데요. 그 언니 돌순이 언니 요새 여전히 그래요?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게 요새 뭐 지점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 그 지점장님이 돌순이 언니한테 돌순 씨가 좀 신경쇠약인 것 같은데 좀 쉬었다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또 이 언니가 그럴 순 없대요. 왜냐면 자기도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쉬고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저희는 또 요새 보험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강검진도 받아봤대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이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 언니는 머리가 어떤 식으로 아프다고 했었냐면 꼭 무슨 대목 같은 거나 정 있잖아요. 정으로 누가 땅땅땅 하고 이제 내려 찍듯이 그런 박자로 아프대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도 정말 환장을 누르시죠. 그래서 하다 못하니까 이 언니랑 친했던 다른 언니가 얘 돌순아 우리 그러지 말고 무당집을 하나 찾아가 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런 영업직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뭐 당집이라던가 철학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쯤 가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혹시 한 번쯤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돌순이 언니한테 당집을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던 언니가 돌순이 언니랑 정말 친했던 사이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수소문을 해서 저쪽에 다른 도시에 진짜 그런 데를 사정사정해서 찾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무당이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딱 들어왔는데 웬 새가 있다? 새가 있어. 근데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부적으로 해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못하겠다. 얘 어떻게 하니? 하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얘 차라리 너 직장을 옮겨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옮겨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언니가 실적이 한참 좋을 때였으면 다른 보험사에서 이 언니를 스카우트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 거의 밑바닥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여기서 이 언니는 사활을 정말 걸고 있는 상황이고 얘 이제 어떻게 하니 나는 그냥 네가 여기를 그만두거나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얘 이러고 말았대요. 어떠한 뭐 부적이나 방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대요.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돈을 받니? 그냥 가라 얘 이러면서. 근데 일하는 대로 옮겨봐. 꼭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돌순이 언니가 얼마나 심란해요. 이제 이때쯤 되니까 잘 납부를 하고 있던 다른 고객님도 갑자기 뭐 보험료를 내가 못 내겠다. 해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언니도 자기가 그때 받았던 커미션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험사를 다니면서 진짜 망하는 케이스가 내가 막 보험 이런 상품을 억지로 판매를 해서 고객이 이걸 유지를 못하면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데서 돈을 끌어서 이걸 내고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좀 친한 사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납을 해가지고 이걸 유지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언니는 정말 진짜 숨구멍이 깔딱깔딱 이제 막히는 그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월말이 끝나고 월초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언니도 한 3, 4년? 5년 좀 안 되게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객 명단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관리했던 고객이 못해도 한 기백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객 명단을 쫙 훑으면서 고객들한테 손편지도 쓰고 저희가 딱 고객 정보 돌려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가입했고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뭐고 이런 게 대충 다 나와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품이 뭔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로는 안 끝나요. 이게 한 기백이니까 정말 네. 며칠을 날을 잡고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여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날을 잡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언니 말고도 다른 앞자리에 마주보고 앉아요.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마주보고 앉는데, 이 언니가 앉아있는 책상이 있고, 이 언니랑 마주보는 책상이 있고, 그 옆 책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 사무용 컴퓨터가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세대가 한꺼번에 팍 하고 나가더래요, 전원이. 그래가지고 뭐야? 정전인가? 이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천장을 보는데 천장에 전등이 이제 반짝반짝반짝반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뭐야? 정전이 아닌가 봐. 이거 딱 세대만 나간 상황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니야, 정전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팀을 이제 불렀어요. 네.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일단 전원 자체가 아예 나갔으니까 뭐지 하다가 그 밑에 멀티탭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탭이 노후해서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뽑아가지고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이제 딱 다시 켰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폐기하겠습니다 이러고, 멀티탭이 이제 선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딱 들어서 돌돌 감는데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뭐야? 멀티탭에서. 보통 한 5구짜리, 6구짜리 되게 큰 거 쓰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돌순이 언니가 무슨 냄새가 나? 난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그 기사님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얼중얼 뭔가 이상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멀티탭을 이제 돌돌 감았는데, 그 돼지코 있잖아요. 예, 멀티탭을 끝부분. 끼우는. 그러니까 그 전력 낭비나 약간 이런 안전사고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안 쓰는 거는 돼지코를 끼워 놓잖아요. 근데 이 돼지코를 끼워 놓은 자리 옆에 허옇게 순간 접착제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더래요. 예? 이제 원래 그 돼지코를 뽑으려면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서 뿍 하고 뽑으면 뽑히는데 이게 안 뽑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다가 껌 떼는 칼 아시죠? 그걸로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 뜯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돼지코가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돼지코 그 위에 뚜껑만 남아있고 밑에 그 끼우는 부분이 칼로 잘라져가지고 그냥 그 위에 붙여놓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건 또? 그러면은 거기에 공간이 남죠? 예? 그 공간에 무슨 피떡이 된 그런 것과 여자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있었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자세히 막 이렇게 보시다가 정말 기겁을 하신 게 그게 참새더래요. 엄마. 참새 부리를 보고 알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이거. 사실 심증은 있죠. 예. 기사님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다시 달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걸 닦았는데 이게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순이 언니 머릿속으로는 그 연장자분이 딱 생각이 났겠죠. 예. 근데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왜냐? 안에는 CCTV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각 지점 입구에 거기만 CCTV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사람이 늘 상주하는데 그걸 모르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침 조회 끝나고 각자 볼일 보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빠져나가고 뭐 그러면은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도 가끔 한두 분씩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미팅 시간이 조금 늦춰진 경우는 거기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으세요. 그 연장자분이 남아있어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건 그 양밥이네. 연장자분은 결국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밥에 대한 키워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영업직 사이에서 서로 이런 경우들이 이 일 말고도 혹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밥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싸움이 한번 대판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약간 이제 사업하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은 고객님을 대상으로 네 고객이다 내 고객이다 싸움박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른 지점에서 계셨던 분이 정말 눈이 돌아가지고 저희 지점에 계신 다른 분한테 삿대질하면서 뭐 욕을 하는 거를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 자 그러면 이번 이야기의 키워드는 양밥이었다면 다음 이야기의 키워드가 정말 특이한 키워드긴 한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키워드를 보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옛날 말을 들어보면 보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과부나 이런 아녀자를 납치해서 자기가 데리고 산다. 지금으로선 정말 범죄 행위인데 그런 키워드인데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제가 정말 신인일 때 제 주변에 다른 언니가 그날도 열심히 고객들이랑 약속 전화를 잡고 있었겠죠. 약속 전화를 잡다가 어떤 고객님께서 모텔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정말 저희도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객님이 모텔 사장분이시더라고요. 아, 직장이시구나. 그쵸. 그러니까 방 한 칸 빼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편하니까 그냥 거기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듣기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야 이거 뭐냐 나 어떡해 이러는데 이 언니를 데리고 오셨던 다른 사수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줄게 해서 잘 가고 상담을 잘 마치고 다시 왔대요. 오면서 그 사수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겪으신 이야기예요. 25년 전쯤에. 예. 이 사수분이 지금은 도시 쪽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바닷가 근처에 좀 작은 소도시에 그쪽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도 보험 설계사니까 고객님들 방문하고 지금보다 그때가 좀 더 많았어요. 25년 전에 고객님들한테 방문 물품 같은 거 가져가서 얘기하면서 전달하고 이제 뭐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친분도 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 사수분이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한 25년 전이니까 이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이야기겠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셨는데 이 고객님께서 숙박업소 이제 옛날 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을 만나러 이제 펜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있잖아요. 같이 이제 핑퐁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객님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아 양식이? 네, 좋네요. 한식님이니까 양식으로 가죠. 네. 그럼 이제 양식님에 대한 정보도 고객님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식님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일단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서 결국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공장은 정말 죽어도 들어가기가 싫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험 설계사로 빠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생김새도 뭐 그렇게 뭐 미인은 아니세요. 살집도 좀 있으시고 옛날에도 좀 살집이 좀 있으셨다고 했고 뛰어나게 미인상은 아니지만 보다 보면 되게 푸근한 인상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싹싹하세요. 정말 성격이 제가 뵀을 때 50대였는데 그때도 정말 소녀 같으시고 곰살궂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머 그래 한시가 안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고객님께서 그 양식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이도 젊지 불우한 환경에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 사람 싹싹하지 그래도 좀 생활력도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객님이 그 당시에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셨는데
갑자기 무슨 보험을 딱 뽑아와 라고 하신 거예요. 나 이거 들 테니까, 나 이거 당신한테 들 테니까 뽑아와. 예. 엄청 좋죠. 쾌재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분이 펜션 사장님이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키맨이라고 하죠. 다른 네. 이제 영업을 더 뚫을 수도 있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님이 다음날 또 열심히 안내서랑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가져다 드리고 또 설명을 했대요. 흔쾌히 사인을 해주셨대요. 흔쾌히 사인도 해주시고 초의 납입도 뭐 잘 해주시고 네. 유지도 잘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는 아니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어머님 뭐 이러면은 그래 왔어 우리 양식이 왔니 이러면서 밥도 챙겨주시고 이제 뭐 그렇게 잘 대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랑 거래한 상품이 한 4개, 5개가 쌓여갈 무렵이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고객님께서 양식이 근데 너 결혼 생각은 없니? 라고 여쭤보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나같이 박복한 애가 무슨 됐어요. 나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 즐기면서 살래 했는데 그래도 젊은 처자가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내가 선이라도 하나 주선해줄까? 했는데 어머니 싫어요. 나 그냥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가끔 놀러 오면서 이렇게 막 지낼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 고객님이 눈치가 조금 그때부터 이상해지시더래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 양식님한테 좀 집착하는 느낌?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고객님이 저희 설계사한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이제 본인 필요하시면 하시고. 네. 그런데 아무리 친분이 많이 쌓였다고 해도 거의 매일같이 연락이 오시더래요. 이상하다 언제 벌써. 오니? 놀러와라. 뭐 밥은 먹었니? 점심에 국수라도 먹을래? 칼국수 삶아놨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나? 아니야. 근데 너무 좋고 나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나를 사람들 사람으로서 너무 잘 대해주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하루는 이 고객님이 양씨가 혹시 너 오늘 저녁에 잠깐 놀러 올래? 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주말이고 하니까 그 펜션이고 바닷가 근처였대요. 그 고객님이 이제 하시는 데가. 그래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고기라도 사서 놀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빈손으로 와. 그냥 오면 다 해놨어. 그냥 와. 그래서 갔는데 항상 그 1층의 데스크 옆에 빈 방에서 뭐 얘기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지금은 아닌데 옛날 펜션 같은 거 보면은 위층에 약간 주인집처럼 방이 좀 넓은 거 아시죠? 그런 게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로 부르시더래요. 가장 꼭대기층에 건물이 한 4층, 뭐 5층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꼭대기층으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집에 나를 초대하시나 보다 싶어서 되게 막 설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이 양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나는 여기가 정신병원인 줄 알았어 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꽤 넓어요. 첫 번째 꽤 넓고 하얘요. 그 집 안에 벽지라던가 이런 게 하얀데 대략 사람이 이제 손을 들면 닿을 수 있는 그 높이까지 있잖아요. 네. 그 높이까지 아이들 한글놀이 하는 그 코팅된 그 두꺼운 거 아시죠? 예. 벽보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그게 모든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더래요. 집 안에 내부는 하얀색으로 다 도배가 됐는데 그 모든 벽이 한 2m 높이까지 그 두꺼운 포스터 같은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귀귀하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객님이 혹시 내가 모르는 자제분이 있고 손주분이 있으신데 되게 교육열이 높으셔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빼곡하게 붙여놓으셨나? 뭐 온갖 게 다 있더래요. 막 한글놀이, 한자놀이, 뭐 영어, 수학, 뭐 숫자, 막 이런 식으로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근데
그게 보면서도 너무 이상했던 게 만약에 그런 목적이면 다 다른 거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겹치는 것도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벽에 굉장히 놀라시고 들어갔는데 더 황당한 건 그 집에 가구가 없어요. 무슨 파라솔 같은 플라스틱 테이블 같은 그런 식탁에 음식이 정말 빼곡하게 차려져 있더래요. 심지어 케이크도 있더래요. 무슨 누구 잔치상 마냥 케이크이며 뭐 미역국에 갈비찜에 뭐에 큰 메인 메뉴만 따져도 한 10가지가 넘게 정말 그 상이 빼곡하게 차 있더래요. 근데 이 상은 플라스틱 정말 허름한 상이고 되게 가벼운 그런 상이고 심지어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더래요. 그냥 그 파란색 위에 까만색 그 동그란 거 아시죠? 그거더래요. 근데 그거 말고는 가구가 또 아무것도 없더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보는데 그 주인분이 얼른 먹어 막 억지로 팔을 끌어당겨서 앉히시더래요. 그래서 그 밥을 두 분이서 막 먹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제대로 밥을 드시는지 마는지 막 뜨는 신용만 하시고 양식님이 식사하는 거를 지그시 지켜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기 뭐라도 탔나?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근데 그러기엔 또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너무 정갈하게 잘하셨고 일단은 정말 음식 가짓수도 많고 너무 정성을 들이셨고 뭐 케이크에 뭐 불도 켜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다가 이 고객님께서 계속 손목에 찬 시계를 이제 흘끗 내려보시다가 여기 예약 고객이 있어서 내가 잠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래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문을 닫고 나가시고 네. 이 양식 언니도 고객님이 잠깐 이제 나가시니까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대요. 보험 설계사들이 참 이제 힘든 직업인 게 고객님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 내 방문을 했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가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네. 마침 이제 양식이 언니도 너무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마침 고객님 나가시니까 이참에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신 거죠.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손 닦고 있는데 밖에서 문이 철커덕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한 자물쇠가 5개 정도 잠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등골이 쭈뼛 솟는 거예요. 이 양식이 언니가.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달려가서 현관문을 두들겼는데 현관문이 밀리지도 않더래요. 밖에서 아예 자물쇠가 잠겨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두들겨보고 막 그렇게 했겠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양식이 언니는 혹시 이 고객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주무시다가 깨셨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써 막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누가 나왔는데 이 양식이 언니보다 한 10살, 15살, 뭐 한 40대쯤 돼 보이는 어떤 남자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나와서 양식이 언니도 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봤는데 일반적인 얼굴이 아니더래요. 일반적인 표정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런데 중증 자폐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래요. 정신적으로. 네. 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아니고 아마 한 30대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객님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고객님이 아드님이었던 거예요. 미쳤다 이거. 와. 근데 중증 자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녀가 그런 상황이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제 뭐 요양시설도 알아보고 하지만 이게 25년 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걸 정신병원에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양시설에도 보내지 않고 이 어머님이 데리고 계셨는데 문제는 정말 자폐가 심하면 기본적인 욕구밖에 안 남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그 욕구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어머님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장가는 보내줘야지.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디 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 레이더에 양식이 언니가 잡힌 거예요. 예. 딱 꽂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공포가 오잖아요. 이 양식이 예. 언니도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그러던 와중에 현관문을 붙잡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현관문 밖에서 어차피 너도 이 빠진 계집이잖아. 안 그래? 야, 내 아들은 총각이야. 헐. 너 그렇게 결혼하면 야, 네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섭섭치 않게 살인을 할게. 라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쳐버렸다 이거 진짜. 저도 살면서 책으로 본 거를 빼고 이 빠진 계집이란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너도 어차피 갔다 온 애잖아. 너 어차피 갔다 오고 이 빠진 계집인데 야, 내 아들은 총각이야 얘. 네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무섭죠. 이 양식이 언니는 너무너무 무섭고 막 하는데 그 일어나신 분이 양식이 언니가 눈에 보이고 근데 양식이 언니는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또 일을 하니까 또 이제 옷차림도 나름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식이 언니한테 이제 슬슬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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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양식이 언니한테 막 그거 떠듬떠듬 오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양식이 언니를 이제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이분이 막 하신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 세더래요.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힘이 너무 세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사투를 벌이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이 블라우스 한쪽이 그 소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가 뜯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가둬놓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두꺼운 그거를 포스터를 발라놨던 것도 아마 그런 이제 흔적 같은 걸 지우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막 그러다가 이 언니가 그분이 주무시고 나왔던 방 있잖아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잠궜대요. 네. 근데 밖에서 문 열어! 문 열어! 이러면서 그 남자의 거친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에 차렸던 음식을 다 엎었는지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그 상 같은 거인지 몸으로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나무 문이 흔들흔들 거리죠. 쾅쾅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식이 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도 막 4층 5층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 모텔 같은 거 보시면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잡고 창문 밖으로 탈출하라고 완강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창문 밖으로 나왔대요. 미쳤다. 창문 밖으로 나왔는데 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부서질 듯이 막 쾅쾅쾅쾅 막 두드려지고 정신을 혼미하고 그러던 와중에 옛날 건물에 파이프 같은 걸 다 밖으로 빼놨잖아요. 그런 걸 붙잡고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건물 옥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막 눈물 범벅이고 막 어둡고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막 그러던 와중에 이 원룸촌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다른 옆 건물에 어떤 아저씨가 빨래를 넣으시다가 그 언니를 보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아저씨도 옆집이니까 사정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밑으로 못 가니까 널빤지 같은 거 원체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물이니까 긴 널빤지 같은 거 하나 어디서 주워 오셔가지고 그거를 놔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옆 건물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돼서 경찰에 처음에 신고를 했대요. 네. 근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내 담당 설계사라는 애가 너무 애가 사근사근하고 그러길래 식사에 초대한 것 뿐이고 그 남녀 간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리고 막말로 얘가 우리 아들 총각이고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솔직히 얘가 이 여자애가 우리 아들 꼬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옆집 분도 사정을 아는데 차마 이 양식이 언니 편을 들어주지를 못하더래요. 예. 왜냐? 그 고객님께서 그 주변을 다 잡고 있는 정말 건물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준 것만으로 할 일을 했지 나는 그 이상 못한다 라고 네. 하신 거고 이제 사건은 거기서 끝났대요.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그 고객님은 양식이 언니한테 들었던 보험을 싹 다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딸 같아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보험 들어주고 했는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정말 표독스러운 항상 온화하고 상냥하고 그런 고객님이었는데 그런 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보험사를 1층 카운터를 완전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진짜. 그런 아, 그쵸. 이게 25년 그러면서- 전이니까 훨씬 옛날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꿈도 못 꾸지만요. 이런 게. 지금도 과연 꿈도 못 꿀까요? 죄송해요. 네, 지금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와.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종종 출근되는 고객님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겠죠. 예. 아이고. 뭐 어떤 분은 뭐 정말 할아버지 뻘 되는 고객님이 나랑 개인적으로 만나보자. 뭐 내가 그러면 상품 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큰 일은 없죠. 네. 아니, 그게 아무리 좋게 얘기하건 뭘 하건 그 뉘앙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워낙 또 많고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이게. 진짜. 영업직이 네. 무조건 을이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을이고, 내가 갑이고, 너 어차피 내가 이거 해주는 걸로, 내가 한 20만 원 이거 계약해준 걸로 너 한 300, 400 벌지 않냐? 솔직히 그 정도 안 벌거든요. 300, 400 벌지 않냐? 이러면서 정말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시는 고객님도 종종 있으세요, 정말.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조차도 상담원이나 통화도 뭐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건데 그렇게 좀 그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두 가지 사연 자체는 정말 또 소름 끼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하자면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자폐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그 아줌마가 미친 사람인 거지 그 맞아요, 장애가 맞아요. 절대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게 맞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모성애가 그렇게 표출된 비극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나쁘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정말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번 표현력도 좋으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쌈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포대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가는 건가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밖에서 가둬버리는 거네요. 그것도 보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항상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TOP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빙의된 사람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신들이라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공수를 내린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마 주변에서 목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TOP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그거를 보고
기겁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티오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티오피님 안녕하세요. 기다리다가 이제 눈 빠진 줄 알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일단 티오피님, 오늘 이야기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보니까 웃을 만한 이야기보다는 진짜 섬뜩하더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네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로 들을 때랑 실제로 보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목격을 하셨길래 이런 또 사연이 있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그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20살 때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얼굴을 소개해준다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졌는데 만나게 됐죠. 이제 술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친구랑 여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예. 세 명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친구보다 이제 3살이 많았어요. 23살인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 눈빛이 지금으로 치면은 나인뮤직스의 경리, 오. 옛날로 치면은 김한선 같은 느낌. 오. 예, 눈빛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는 그런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술자리에서 분위기 살린다고 누나 혹시 신기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눌림굿인가 누름굿인가 그거를 2번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을 안 받으려고 굿을 2번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2번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다른 이제 화제를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자기가 이제 머리가 어디가 빠진다 탈모가 심하다 지금 이러면서 보여주고 이러는데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제를 돌렸어요. 다른 얘기로.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친구랑은 이제 너무 사이 좋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술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이제 좋게. 저도 이제 사람을 너무 좋게 봤고 나왔는데 누나가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주저앉길래 와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누나가 그때 이제 힐을 신고 있었는데 맨발이었어요. 양말 안 신고. 근데 그 힐 신고 발차기 하면은 그 신발 날아가시는 거 아시죠? 알죠. 신발을 2짝을 날리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리고 이제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누나가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것 같다, 이 현장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빨리 빠져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누나 일나라 하면서 이러는데 안 일어나길래 이제 속으로 이제 징하네. 이쯤 되면 일나면 되는데 계속 이제 안 일어나고 주저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길래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네. 방까지만 좀 도와달라. 친구는 그래서 누나의 그 신발 2짝이랑 가방을 들고 친구가 좀 왜소합니다. 몸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를 업고 안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예. 방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침대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저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벌떡 일어나더만 화장실로 가가지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찬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은 상태로. 그래서 벙쪘죠?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도 옆에서 같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누나가 계속 물을 맞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끌어내려고 했어요. 일단은 눕혀야 되니까. 네. 데리고 나오려는데 물을 계속 맞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맞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강제로 데리고 나가자. 저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침대에 눕혔는데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예. 혹시 그 돌비님 WWE 그 언더테이커 아십니까? 알죠, 알죠. 누우면은 일어나고 눕히면은 다시 일어나고 이게 사람이 진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래서 계속 눕혔습니다. 예. 일어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눕히니까 일어나고 눕히니까 일어나고 벌떡벌떡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체를 일으키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와 이러나 하면서 그만해라 누나 이제 질린다 라면서 이제 눕히면은 일어나고 눕히면은 일어나고 그러다가 저는 힘이 좀 세고 친구는 좀 이렇게 왜소해가지고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네.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한 팔씩을 잡고 있었어요. 그만해라 하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예? 지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이제 옛날 말투로 진짜 조선시대나 쓰는 말투로 지금 너희가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그 손 안 치우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친구랑 저랑 이제 둘이서 손을 팔에 잡고 있는데 이제 서로 눈을 마주쳤죠. 거기서 이제 눈이 확대돼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이제 빨리 손을 안 치우느냐?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둘 다 손을 놨어요. 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희한테 이제 주안상을 차려오너라. 주안상을 차려오너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안상이 뭔지 그 당시에는 주안상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안상이라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술상을 봐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고 누나 좀 앉아봐라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네. 쎄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도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사람 3명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공기가 좀 탁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 주안상이 뭐라 하노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누나가 하는 얘기가 내 칼 어디 갔느냐? 내 칼을 가져오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을 왜 찾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장군이네. 오. 느낌이 장군신이네. 이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칼을 찾길래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찾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칼을 찾길래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칼을 이러면서 그리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과도 뭐 이런 칼도 아니고 장군 칼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친구는 벌써 얼어붙어 있고 옆에서. 칼 가져오너라. 이게 말투도 이게 완전 그냥 조선시대 말투입니다. 진짜 예. 높은 사람이 하는 말투로 칼을 가져오너라. 내 칼 어디 갔느냐? 하면서 계속 그러는데 이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라면서 일단 눕아라 라면서 친구랑 둘이서 눕혔습니다. 예. 일단은 눕혔어요. 여기서 눕혔는데 눕히면은 우리가 이제 팔을 한쪽씩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구는 반대쪽 팔을 잡고 저는 이쪽 팔을 잡고 눕혔어요. 있는 힘껏 이제 체중을 실어서 눕혔는데 어허, 어디 몸을 이러면은 너무 무서우니까요. 이게 뭐 태용만이나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면 덜 무서워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진짜 장군이든 무슨 허주 잡신이든 저한테 이제 안 좋은 그걸 저주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어허 이러면은 손을 놨다가 일어나면은 힘줘갖고 눕혀보고 다시 눕힌다고 이제 잡으면은 어허 이러면은 다시 손 놨다가 다시 일어나고 반복을 했어요. 이거를. 이 상상해보면 좀 웃긴데 손 잡으면은 뭐라 하고 그래서 일어나면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눕히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친구랑 저랑 멘탈이 벌써 나갔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눈빛으로 대화가 가능하구나. 서로 눈을 보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이제 큰일 났다, X 됐다 이런 거를 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진짜 망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몸을 이제 또 떨어요. 오래 떠는 것도 아니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잠시 떠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떨더만은
조상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예.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하면서 아픈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할머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날라 하길래 앉혔습니다. 일단은 상체만 올려가지고 앉히니까 이제 서로 힘을 뺐어요. 친구랑 저랑.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힘을 빼니까 하는 얘기가 점을 봐주더라고요. 느닷없이 갑자기. 저 먼저 이제 점을 봤는데 니는 진짜 뭐 고생이 많네 라면서 부모님이 공을 많이 들이네 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뭐라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미 멘탈은 멘탈대로 나가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을 봐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도 이제 하는데 친구도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말만 해주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 네. 좋은 말만 해주니까 이제 친구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조상신이 나가고 나서 여기서 동자신이 들어옵니다. 애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신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제 말투도 애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는 진짜 큰일 났다. 이번에는 동자신이구나. 예. 이 뭐 신은 신대로 다 불러오는구나. 저는 일단은 무교입니다. 저는 뭐 종교도 없고 예. 일단은 저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데 동자신이라는 걸 이런 거는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동자신이 들어오더라고요. 말투가 애기로 변하면서 모텔 방을 뛰어다니더라고요. 말투도 진짜 어눌하게 이제 에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모텔 보면은 커피 찍어 먹는 달달한 과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들고 와서 까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까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동자니까는 이제 친구랑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기다 달래자 이런 느낌이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서로 오고 갔어요. 그래서 꼬마야 니 왜 그러노? 하면서 좀 하지 마라 정신 사납다.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돌아왔죠. 장군씨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동자씨는 좀 안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누워봐라 그러니까는 계속 뛰어다녀요. 말도 안 들어요. 계속 뛰어다니더만은 손으로 벽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선녀 있다. 안녕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이게 미쳤나 이래가지고 벽 쪽을 보니까는 커튼이 있어요. 예? 커튼을 치니까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빙의 된 누나가 뛰어가서 창문을 탕탕 두 개를 여는데 앞에 연등이 주르륵 달린 선녀 점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갖고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멘탈 부여잡고 그나마 이제 부여잡고 있는데 오줌 살 뻔했어요. 진짜. 문 열기 전부터 선녀 있다고 안녕 하는데 문을 열더만은 진짜로 점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예.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면서 친구를 찾아봤는데 그때까지 친구랑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친구는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눈물 떨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막 예. 놀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 가가지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문 잠가버리고 커튼을 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무서움이 끝판왕입니다. 이거는 진짜 겪어봐야 되는데 네. 너무 무서워서 동자니까 과자 줄게 하면서 과자 그 한 개 있던 거 찢어가지고 주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진정을 시켜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누나가 그러다가 이제 뻗었어요. 정신줄을 놓더라고요. 놓아가지고 친구랑 저랑은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이제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냥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름 과자를 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면서 서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누나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누나가 정신 차렸는데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멘탈이 나갈 대로 나갔고 친구도 나갔는데 친구는 그래도 여자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야 마무리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일단은 할 만큼 한 것 같다 친구야. 그러고 나서 저는 나가고 친구는 이제 그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야, 그 뒤 그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이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 누나가 나중에 뭐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그 누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끝이 났죠. 결국에는. 저도 이제 그 뒤로는 그 누나를 못 만나가지고. 근데 티오피님이 할 네. 만큼 다 했어 이 정도면. 진짜로 처음 만난 진짜 사람을. 노력했습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건 영화 속이나 TV 속이나 혹은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고 봤던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진짜 이제 그 사건 전에 살면서 제가 가위 눌린 적도 없는데 귀신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뭐 다리만 맞는데 예. 그런 적도 있는데 급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었어요.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예. 목소리도 막 변하고요. 진짜 남자 목소리처럼. 예, 목소리도 변하고 이제 팔을 잡고 있으면은 장군신이 실렸을 때는 힘이 진짜 세집니다.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목소리도 걸걸해져요. 진짜 고리고리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 겪어봐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야, 아니 왜냐면 저도 살면서 이런 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감을 네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버리니까 정신이 없는데 네네. 그 와중에 이제 막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 여기 막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가라면 어떡하지? 신고당하면 어떡하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 말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진짜 신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허주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장군신이 내려왔어. 근데 왜 지 칼을 왜 찾아오래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갖고 올 때 갖고 왔어야지. 예. 자기 칼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술을 먹고 그랬다는 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 때는 어느 정도 제어가 조금 되는데 술을 먹으면 제어가 완전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술 먹으면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거 좀 신기하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냥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공자 들어왔을 때 창문에 대고 선녀 있다, 안녕! 이러면서 문 열으니까 선녀를 모시는 무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당집이. 예, 거기서 저는 진짜 멘탈이 다 나갔습니다. 거기서. 혹시 티오피님 그분 술 많이 드셨나요? 아닙니다. 네. 술집에서 즐겁게 그냥 다 이렇게 먹고 나왔는데 술 먹고 나와서 갑자기 숨을 헐떡헐떡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줄을 살짝 놓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서는. 신발도 막 집어 던지고 갈증이 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 사러 편의점에 가고 들어갔을 때도 이제 막 샤워기에 갑자기 가가지고 이게 막 입 벌리고 샤워를 맞는 거 이런 거 보니까는 느낌이 호주 잡신이든 진짜 신이든 올 때는 좀 갈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샤워기 옷 다 입고 물 맞으면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저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 티오피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전달을 너무나 잘해주셨고 그 당시 이거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많이. 그렇다 보니까 더 섬뜩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겪어봐야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 티오피님 너무 또 이야기 재미나게 들려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겠죠. 단순 술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술주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나 맞아. 빙의된 적 본 적 있어. 혹은 신내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라고 하시면 아마 공감이 되실 거고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냥 얘기로만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이야기 속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정신머리 없고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하지만 화도 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짜증나요. 사람이 언제까지 내가 이걸 맞춰주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